어떤 거 잠깐 볼게요. 네. 여기 어제 나눠드린 거 1페이지 보시면 4월 8일께 요거였었죠. 매출에 뭐였어요? 과세. 그 다음에 6월 14일은 매출에 뭐였죠? 영세. 그 다음에 5월 20일은 매입 과세인데 무슨 공제요? 이중 공제. 이거 진짜 안 나와요. 이게 나오면 사람들 거의 못 풀어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 한 5년이나 10년에 한 번? 진짜 안 내요. 지금까지 한 3번인가? 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은 맞출 확률은 좀 지극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시험 문제가 크게 4가지로 나와요. 예정신고, 확정신고, 예정신고 누락, 확정신고 누락. 요게 좋아요. 왜냐면 누락했으면 무조건 뭐 구해야 돼요? 예, 가산세 구해야 돼요. 예. 가산세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겁나 싫어합니다. 무조건은 아니에요. 그 누락이 어떤 누락이냐.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누락되면 무조건 가산세 나오는 거 아니야를 이제 거꾸로 내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누락한다 그래서 100% 내는 게 아니고 뭘 누락했느냐.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우리 납부세가 어떻게 구하죠?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매출이 많아야 돼요? 매입이 많아야 돼요? 매출이 많아야 돼요. 근데 매출을 빼먹었어.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기뻐요? 슬퍼요? 슬프죠. 그러니까 뭐 내래요? 가산세 내래. 근데 만약에 매입을 빼먹었어. 그럼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그럼 그땐 가산세 내라 그래요? 내지 말라 그래요? 내지 말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네. 항상 세금 계산하실 때에는 누구 입장에서? 네, 국가 입장에서 보시면은 이해가 돼요. 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된다. 왜냐면은 세법을 만들 때 국가가 유리해요? 국민이 유리해요? 국가가 유리해야 돼요. 왜냐면 국민이 유리해져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금 안 내면 되죠. 네. 막말로 배째라 정신으로 나가면 돼요. 네. 근데 대부분 세금 내라 그러면 내죠. 왜요? 세금 안 내면 나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니까. 그래서 국가한테 유리한 이런 행동을 하셨다. 매입세액을 누락했다. 그러면 가산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왜요? 오히려 국가 입장에선 땡큐죠. 뭐 많이 내니까? 세금 많이 내니까. 그래서 이런 거 누락하면요 연락도 잘 안 와요. 네. 근데 이런 거 누락하잖아요. 그러면 연락 되게 잘 와요. 왜요? 거둘 게 생겼으니까. 거기에다 가산세까지 거두면은 한 1.2배에서 1.5배 정도 더 거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가 막 120대고 심할 경우에는 2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무신고 하잖아요. 무신고했다 국가한테 걸리면 이거 100원도 안 해줘요. 왜냐면 네, 매출세액에 대해서만 세금 다 두드려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왜 그래요? 이건 괘씸죄잖아요. 괘씸죄로 걸리면 가산세도 막 40%네요. 무신고 가산세는 40%예요. 그럼 그것만 맞아요. 신고 불성실도 두드려 맞아야 되죠. 납부 불성실도 두드려 맞아야 되죠. 그러면 요것저것 다 하면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격리 직원을 두고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일을 사장님이 다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격리 직원한테 너가 날짜 되면 신경 써서 월급 주고 신경 써서 돈 주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면 뭐하러 격리 직원 써요. 근데 이건 있습니다. 앞으로 격리 직원 줄어들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격리 직원한테 줄 월급을 거기에 반도 안 되게 쓰면은 세무사 사무실에 맡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데들, 큰 데 말고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데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관리해야 되니까 격리 직원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건비 싸움이기 때문에 격리 직원이 줄어든다는 맞아요. 근데 없어지진 않습니다. 네. 아니면은 이제 짧게 쓰는 거죠. 뭐 12시부터 4시, 1시부터 5시 이런 식으로 이제 짧고 굵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가면 갈수록 인건비는 뭐 할 거예요? 네,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장사하시는 분들 남는 건 적을 거고. 왜냐면 지금 거의 보면 가격대가 최저 가격이잖아요. 여기에서 더 내리면 장사는 잘 되는데 망해요. 지금 이미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이제 알바생들도 사고 치고 직원들도 사고 치고 요즘 제일 힘든 게 사람 뽑기예요. 그리고 사람은 뽑았는데 이 사람이 이상행동을 해. 잘랐어. 근데 잘못 잘랐어. 그러면 500만 원 날라갑니다. 네. 그래도 요즘에는 직원들이 오면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 안 한대요. 하도 많이 당해갖고 식당들도 뭐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 정도는 알바를 일단 써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뭐 일 열심히 하겠대. 근데 뽑아놨더니 개판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식당들도 이제 가면 갈수록 일명 간보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네. 왜냐면 작정하고 들어오면 방법 없어요. 맞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뉴스에도 몇 번 나왔잖아요. 3년 전에는 연안부도 나왔고 작년인가 올해 초에는 20대 젊은 애가 그거를 보고 네,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고깃집이었는데 막 접시 막 던지고 네, 일하라 그러면은 짝다리 짚고 먼 산 쳐다보고 있고. 그래도 잘랐더니 구두로 자른 거 갖고 이제 노동부에 신고해갖고 500만 원 벌었잖아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 나쁜 짓을 하면 할수록 그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런 정보들은 사장님들끼리 공유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음부터 직원들 뽑을 때에는 요런 애들은 뽑으면 안 되고 뽑았을 때 계약서는 이런 걸 써야 되고 그러면 더 철두철미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장담하는데 나중 되면은 이런 회사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거는 이미 유럽에선 하고 있대요. 담배 피러 가면 담배 피는 시간을 근무 시간에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담배를 30분 피고 왔어. 그러면 30분 더 일하고 가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몇 시간은 채워야 돼요? 8시간은 채우게끔. 멍 때리고 있으면 멍 때리는 시간 빼고 그 다음에 CCTV 다 달아놓고. 이미 유럽은 하고 있대요.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은 안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여기로 오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 다음에 어제 했었던 게 몇 기 확정이었죠? 1기 확정. 4월 1일에서 6월 30일.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 누르세요? 얘 누르세요. 조금 늦으신다 그래서 요거 하나는 일단 맛보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누락한 거를 입력을 해요. 어저께처럼. 그래서 1번은 매출 과세는 1번에다 넣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매출 과세가 되려면 세금 계산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1번. 그 다음에 매출 영세도 세금 계산서가 있으니까 몇 번이요? 5번. 그 다음에 매입 과세는 이중 발행했으니까 2번 입력했으니까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잘못했으면 뭐 냅시다? 가산세 냅시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가산세를 할 거예요. 좀 전에 나눠드린 거에 가산세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거 보고 하시고 당연히 최종 목표는 보고하기예요? 안 보고하기예요? 당연히 안 보고하기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가산세를 구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이거 하실 때는 꼭 여기 눌러놓고 하세요. 26번. 그래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는 요때 하는 거예요. 확정신고 누락했을 때. 그리고 세 가지만이에요. 매출과세, 매출영세, 매입과세는 이중공제했거나 과다환급 받았을 때만. 왜 그러냐면 과세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세금계산서. 영세가 되려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매입도 과세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세금계산서. 그래서 요거는 세금계산서 관련된 것만
가산세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가가 가장 좋아하는 증빙이 뭐예요? 세금 계산서예요. 근데 세금 계산서를 신고를 안 했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잘한 사람이다, 잘못한 사람이다? 잘못한 사람이다. 그러면 잘못했으면은 뭐 많이 내라? 세금 많이 내라. 그래서 국가가 잘못했을 때 하는 행동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금 많이 내세요. 하나는 다녀오세요. 맞죠? 근데 잘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줘. 왜요? 당연히 잘해야 되니까. 맞잖아요. 엄청나게 잘하면 뭔가를 주는데 엄청나게 잘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이상한 행동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보이면 그냥 바로 택시 타고 도망가십시오. 방법이 없어요. 네. 내가 봤을 때 웬만한 운동선수들도 아마 대응 못할걸요? 네. 왜냐면 그런 거에 대해서 연습을 해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네. 우리나라 국민의 몇 프로 안 되잖아요. 그럴 때에는 도망가야 되는데 계속 나오죠. 어저께인가도 또 나왔죠. 네. 근데 어저께 웃긴 일도 하나 있었대요. 칼 갈려고 칼 들고 나왔는데 신고당했대요. 칼갈이 아저씨가 와서. 네. 그 다음부터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신문지에 묶어서 다니거나 안 보이게. 이제 칼을 이제 뭔가에 이렇게 해갖고 갔었어야 되는데 칼갈이 아저씨 왔다고 아파트였는지 식당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칼을 들고 나갔대요. 네, 그렇죠. 일단 뭐 급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신고당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가마 갖고 다니잖아요. 네, 아니면 안 보이게 뭔가 이렇게 해놓고 다니지. 그렇죠. 그게 원래 일반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은 제외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전자세금계산서 전송하면 국가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으니까 가산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전송하면요 원래 5년 동안 서류 보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서류 보관도 뭐 되는 거예요? 면제되는 거예요. 왜요? 국가가 뭐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전송은 언제까지? 네, 전송은 발급일 다음 날까지. 이것도 이론에서 물어봐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급가액 곱하기 5 나누기 1000. 그래서 여기에서는 1번에 얼마 있죠? 공급가액 1000만원. 2번에 얼마 있죠? 100만원. 3번에 얼마 있죠? 800만원. 다 더하면 얼마예요? 1900이에요. 그래서 1900 곱하기 5 나누기 1000. 30초 드릴 테니까 계산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뭐 갖고 다니세요? 계산기 가지고 다니세요. 왜냐면 가산세 계산하려면 계산기가 필요해요. 컴퓨터용 계산기 시험 때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휴대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험 볼 때.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으세요. 얼마 나와요? 95,000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로 오세요. 67번. 67번에다 넣는데 어떻게 넣는 거냐면 앞에는 곱한 금액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1900 치세요. 67번에다가. 그리고 엔터 치면 95,000원 자동으로 떠요. 왜 뜨냐면은 요거 있는 거는 떠요. 요거. 여기 몇 분의 몇이라고 써있죠? 1000분의 5. 그리고 여기도 100분의 10 있죠? 이렇게 써있는 거는 자동 계산해서 넘어가요. 근데 얘는 안 써있죠? 네, 이거는 우리가 직접 계산해야 돼요. 옛날엔 이런 기능 없었어요. 옛날엔 여기 숫자가 써있어도 계산이 안 됐었어요. 네. 근데 가면 갈수록 소비자 편하게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누락했으면 신고 잘했다 잘못했다? 네. 그래서 무슨 불성실 가산세? 신고 불성실. 그래서 신고 불성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납부세 곱하기 10%. 그 다음에 곱하기 감면. 그래서 감면은 한 달 안에 하시면 90%, 3개월 안에 하시면 75%,
6개월 안에 하시면 50%, 1년 안에 하시면 30%, 1년 6개월 안에 하시면 20%, 2년 안에 하시면 10%. 이제 좀 그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에서 더 이상 못 바꿀 거예요. 여기에서 바꾸면 안 헤어져요. 그리고 그 나눠드린 거에 다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납부세액 어떻게 구한다? 매출세액 마이너스 무슨 세액? 매입세. 1분 드릴 테니까 납부세액 구하세요. 지금 우리 3개 있어요. 거기 4월 8일, 6월 14일, 5월 20일 있는데 6월 14일은 0세니까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걸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납부세액. 앞에 보세요. 납부세액은 이렇게 됩니다. 1번에 매출세액 얼마 있죠? 100만원. 2번은 0세니까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3번은 마이너스 얼마죠? 80인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마이너스는 뭐죠? 그래서 180이에요. 이거 계산하라 그러면 대부분 20으로 계산해요. 왜냐면 마이너스는 뭐예요? 플러스잖아요. 그거까지도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 나오면 어려워요. 왜냐면 이런 문제 많다 적다? 적다. 제가 장담하는데 강사분들 중에서도 오랜만에 풀기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가끔씩 풀다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무가 수업하기 제일 힘들어요. 초반에. 저도 막 심할 경우에 막 6개월에 한 번 수업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딱 2번만 하면 돼요. 하루면은 금방 적응은 하는데 초반에 좀 헷갈려요. 왜냐면 오랜만에 하니까.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80만원 곱하기 10%. 지금 요거 구하는 거예요. 신고벌성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몇 개월 만에 했대요? 92일이면 몇 개월? 3개월이에요. 그래서 몇 프로? 75%. 그래서 75%만큼 내는 게 아니라 75%만큼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몇 프로 세금 내면 돼요? 25%. 왜 25%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75%가 75%만큼 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75%만큼 깎아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75% 깎아주면 몇 프로만 내면 돼요? 25%. 계산하세요. 거기 밑에 92일이라고 써있고 2번에 써있어요. 그리고 거기 제일 위에 보시면 10월 25일 날 발견했대요. 그럼 우리가 7월 25일까지 신고잖아요. 그러면 7월에서 10월이면 몇 개월? 3개월. 그리고 왜 92일이냐면 여기 보세요. 7월 달 며칠까지 있죠? 31일까지 있죠? 그러면은 26, 27, 28, 29, 30, 31일에서 며칠이요? 6일. 8월 달 며칠까지 있죠? 31일. 9월 달 며칠까지 있어요? 30. 10월 달 며칠에 신고했대요? 25일.
그럼 며칠 나와요? 92일 나와요. 나중에 또 알려드릴 거예요. 저희 수는 어떻게 문제로 만약에 그냥 나오죠. 90% 나와요. 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는 아닙니다. 한 3~5년에 한 번씩 정도는 우리 보고 계산하래요. 근데 요즘에는 시스템이 바뀌어서 컴퓨터가 날짜 치면 계산해줘요. 네. 그래서 날짜 계산할 일은 없어요. 거의 99%.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계산기 보시면 180만원 곱하기 10% 곱하기 25% 하면 45,000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45,000원. 그래서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71번. 71번이 뭐냐면은요. 깜빡했어요가 71번이요. 우리 살다 보면은 신고 같은 거 깜빡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깜빡하면 71번이고요. 여기 보시면 부당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72번에 있죠. 네. 부당의 뜻은 뭐냐면 일부러예요. 그냥 안 했는데 내가 작정하고 안 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부당이라고 해요. 꼭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71번에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180만원에 45,000원. 어저께 거 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여기로 오세요. 신고 잘못했으니까 모두 잘못했다. 신고 잘못하면 납부도 잘못해요. 그래서 납부 지연가산세라고 있어요. 가산세는 다 잘했을 때 내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내는 거예요? 네, 잘못해서 내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 불속 혹시 가산세 붙으면 무조건 납부지원도 같이 붙는 거죠? 그렇죠. 걔네 둘은 세트예요. 그래서 신고 나오면 납부는 무조건 같이 나와. 요거는 예전에는 3종 세트였는데 지금은 2종 세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납부하고 지연하고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납부 지연은 이렇게 돼요. 납부세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2.2 나누기 만.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생각하시는데 다들 다음 주쯤 되면 하더라고요. 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게 될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면 됩니다. 저도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계속 돌리면 되더라고요. 아까 납부세액 얼마 나왔죠? 네, 180 나왔어요. 그래서 180에 아까 미납일수 며칠이에요? 네, 91 곱하기 2.2 나누기 만. 계산하세요. 계산기 두드려 보는 것도 공부입니다. 오늘은. 왜냐면 앞으로 계산기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계산기를 쳐보시는 것도 공부라면 공부예요. 특별히 2.2가 붙는 이유는 아니고 네? 2.2가 특별히 있는 건 이유가 없죠. 2.2. 2점이요? 이거 연체율이요. 네. 연체 이자. 이거 매년 바뀌어요. 네. 근데 아마 이대로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올리기도 애매하고 올리제니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야 되고 내리제니 또 세율이 적고
2.2%가 아마 연이자로 치면은 3% 안 될 거예요. 그래서 10,000원당 2.2원씩 내야 돼요. 하루에. 네. 이거 하루 계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계산하면은 180 곱하기 92 곱하기 2.2 나누기 만하면 36,432원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또 등록하러 갈 겁니다. 프로그램은 저기에요. 2004번. 여기 73번에다 넣는 거예요. 몇 번에다 넣는 거예요? 73번.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앞에다 180 치세요. 얼마 치세요? 네, 180 치시고 180 치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날짜가 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에다가 2023년 7월 25일이라고 쳐보세요. 뭐라고 치세요? 2023년 7월 25일. 친구가 들어가시고. 저기 4월 1일에서 2003 아니고. 4월 1일에서 2037. 그리고 지금은 다 쫓아오는 거예요. 어차피 오늘, 내일, 모레 3일 정도 계속 할 거라 요 앞에 거 못 들었다 그래서 크게 지장 없어요. 나머지 것만 잘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2023년 몇 월 며칠이야? 7월 25일. 그 다음에 밑에다가 2023년 몇 월 며칠? 10월 25일 치면 92일이라고 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면 컴퓨터가 자동 계산해요. 그래서 얼마 나와요? 36,432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날짜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하게 92일이 맞잖아요. 근데 시험인지라 그냥 임의의 값을 줄 때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직접 뭐 해야 돼요?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가 해줄 수도 있고 우리가 뭐 할 수도 있다? 해야 될 수도 있다.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싶게요. 참고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게 가산세 제일 많은 거예요. 이거보다 많은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 보실 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래서 얘는 두 가지만 내요. 매출의 영세랑 매출의 수출만. 몇 가지만 낸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보시면은요, 요건 요렇게 됩니다. 공급가액 곱하기 5 나누기 1000 곱하기 감면. 그 다음에 감면은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은 감면은 한 달 안에 하면은 90% 깎아주고 3개월 안에 하면 75, 6개월 안에 하면 50, 1년 안에 하면 30, 1년 6개월 안에 신고하면 20, 2년 안에 신고하면 10, 나머지는 땅.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우 저는 잘 안 외워져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74번 누르세요. 영세율은 74번이에요. 몇 번이라고요? 74번.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위에 작성 방법 켜기 누르세요. 이 작성 방법은 뭐냐면 우리들 도와주라고 프로그램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한 달 안에 90%, 3개월 안에 75%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산세율 몇 분의 몇 도 있죠? 네, 1000분의 5는 여기도 있어요. 그리고 다 봤으면은요, 꼭 요거 눌러주세요. 작성 방법 가리기. 왜냐면 이거 켜기 해놓으시면 누를 때마다 이게 계속 뜨거든요. 네, 보기 귀찮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누르고 필요 없을 때는 끄세요. 그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지금
매출의 영세가 2번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공식은 100만원 곱하기 5 나누기 1000 곱하기 우리 지금 몇 개월 만에 신고한 거라고요? 예, 3개월이면은 몇 프로? 75%인데 75%를 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 75%를 뭐 해주는 거라고요? 깎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몇 프로만 세금 낸다? 25%. 계산하세요. 그리고 이제 꼭 뭐 갖고 다니시라고요? 계산기 꼭 가지고 다니십시오. 앞으로 계산기 계속 써야 돼요. 선생님 납부지연이 납부불성실랑 똑같은 의미죠? 네. 근데 이제는 납부불성실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도 아마 종종 납부불성실이라고 써줄 거예요. 바뀐 지 2년 넘었는데 입에 안 붙어요. 입에 안 붙어요, 안 붙어.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죠. 100만원. 그리고 오늘은 저하고 같이 할 거예요. 곱하기 5 나누기 1000 곱하기 25% 하면 1250원.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 앞에다가는 100만원 치세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컴퓨터에서 계산을 해주는데 간면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꼭 몇 프로 해주셔야 돼요? 25%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요? 1250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가 해주는 걸 100%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왜냐면 아직 간면 계산까지는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것도 뒤쪽으로 바꿔놔야 돼요. 네, 왜냐면 이거 자동 계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자동 계산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0분부터 이제 다음 것도 할 겁니다.